식욕억제제 먹어봤죠? 프로포폴 맞아봤죠? 졸피뎀 먹어봤죠?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졸피뎀에 대한 썰을 좀 한번 풀어볼게요. 연예인들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사고쳐서 일반인들도 졸피뎀이라는 약 이름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 연예인들은 졸피뎀을 먹어서 신문지상에 뉴스에 오르내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졸피뎀이 뭐냐? 성분명은 스텔록스라고 해요. 그리고 제품명은 여러 개가 있어요. 졸피렘, 졸피심, 졸피람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약이에요. 병원에서 수면제로 쓰이고요. 딱 먹으면 1시간 정도 안에 잠이 탁 들고요. 다음날 일어나면은 행오버라고 하죠. 숙취가 없어요. 쓰기 깔끔하고 편한 약이에요. 네, 먹어봤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수면 문제로 마음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그쵸? 불면증 코드 넣어서 차트 만들어서 기록 남기고 처방을 받아서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드시면 정신과 의사는 내가 먹든 연예인분들이 드시던 구독자님이 드시던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는 약이에요. 제가 외국 나가게 되면은 시차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때 먹어봤어요. 그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안에서부터 시차 적응을 하면서 가요. 비행기가 만약에 해당 나라에 오전에 도착한다 그러면 잠을 좀 자고 가면은 시차 적응이 좀 잘 되거든요. 제가 쓰는 방법은 실은 그 술을 먹고 자는 거였어요. 특히 와인. 맥주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와인을 그 한 2잔 정도 마시고 팍 자면은 다음날까지 잘 잡니다, 제가. 근데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가끔씩 뉴스에 나오죠? 술 마시고 난동 피워갖고 억지로 비행기에서 끌려내린 모승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항공사에서 블랙리스트 승객으로 이름 올리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리 하지만 따라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제 술버릇 제가 알아요. 곱고 예쁘게 딥이 잡니다. 주사 없어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 자는 거지, 내가 아는 나이 주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현타가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잠을 자야 되나 싶어서 갑자기 졸피뎀을 들고 타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졸피뎀을 들고 탔어요. 졸피뎀을 먹고 잠을 잤죠. 다음날 일어났는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술 마시고 자면 다음날 좀 힘든 거 아시죠? 숙취가 좀 있고 좀 개운하지가 않은데 졸피뎀은 개운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이래서 중독이 되는구나. 이래서 위험한 약이구나. 연예인들이 이래서 졸피뎀을 먹는구나. 졸피뎀 효과가 좋고 편한 약이어서 수면제로 쉽게 처방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성과 중독의 위험이 갖고 있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을 갖고 있는 약이에요. 이것도 또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는 졸피뎀 부작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고 저한테 맞는 졸피뎀 용량은 반알이거든요. 5mg 딱 알기 때문에 그냥 먹고 또 딥이 잘 자요. 그런데 혹시라도 비행기 타면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졸피뎀 들고 타다가 혹시 내가 예상치 못하는 부작용이 있을 경우 승무원분들 놀라십니다. 실제로 제가 첫 처방 졸피뎀 낼 때는 7일 이상 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재진 환자일 경우에도 14일 이상 처방은 안 내요. 어쨌든 따라하지 마세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처방하는 타이레놀을 네이버에 치시면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그 정보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타이레놀 먹고 죽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 거기에 나온 정보들은 수많은 삼상실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부작용들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타이레놀 어떤 약이에요? 그냥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누구나 쉽게, 심지어 슈퍼에서도 살 수 있는 약이잖아요. 용법을 잘 지켜 먹으면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슈퍼에서도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졸피뎀이 왜 위험한 약이라고 생각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졸피뎀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블랙아웃 현상이에요. 필링 끊기는 거.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친구랑 카톡을 열심히 주고받았대. 근데 난 기억이 안 나요. 친구랑 전화통화를 막 30분 했대요. 난 기억이 안 나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졸피뎀을 먹고 기억이 안 나는데 왕복 2시간 거리를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왔다는 분 계셔요. 이거 진짜 위험하죠, 그쵸? 그래서 졸피뎀이 위험해요.
그리고 이거는 꽤 그래도 자주 볼 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딱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처방 안 받으면 됩니다. 외래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졸피뎀 먹고 기억이 안 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말씀드려요. 누구누구 씨는 졸피뎀이 안 맞는 분이세요. 그래서 혹시 그 수면 문제 때문에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을 가게 될지라도 나는 졸피뎀을 먹으면은 기억이 끊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지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밖에 졸피뎀의 부작용으로 언급이 되는 게 자살 충동이나 공격성, 환각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정해진 용법 내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작용 아닙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분명히 의학적 용량으로는 졸피뎀은 딱 한 알이에요. 10ml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먹다가 중독이 되면서 양이 점점 늘어나서 10알을 드시고 한 번에 20알을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게 자살 충동, 환각, 공격성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량을 먹을 경우에는 이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일부 연예인들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들의 생활은 불규칙적이고 잠도 항상 모자라는 생활이고 쪽잠을 잔 다음에 다음 스케줄을 해내야 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얼른 자고 얼른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 피곤이 풀리고 일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쉽게 졸피뎀을 먹고 잠을 자게 되죠. 처음엔 잘 들었을 거예요, 졸피뎀이. 그런데 먹다 보니까 습관성과 의존이 돼서 이제 졸피뎀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상태에 이르신 거죠. 그리고 또 졸피뎀이 처음에는 반알이나 한 알이었을 거야. 근데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는 졸피뎀이 이제는 한 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 알이 되고 세 알이 되기 때문에 그 위험하다는 졸피뎀의 중독 태클을 타게 되는 겁니다. 졸피뎀의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수면제로 쓰기에 의사 입장이나 환자 입장 양쪽에서 편안한 약이기 때문에 습관과 의존과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뭐 이렇게 의학적인 거 말고도 졸피뎀이 갖고 있는 법적 지위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 졸피뎀 니코르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마약이랑 동급이에요.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몰핀, 대마 이런 약들이랑 똑같은 약인 거예요. 법으로는. 제조, 유통, 판매, 소지 이런 게 마약류 관리법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제되는 약이에요. 졸피뎀뿐만 아니고 여러 병원에서 쓰는 마약성 진통제나 신경안정제가 모두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저도 병원에 한 15개 종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 뽑을 때 하는 얘기 있어요. 혹시 종교 있어? 아, 교회 다니고 절 다녀. 아, 그렇구나, 잘됐다. 얘 알기를 부처님이나 예수님 모시듯이 해야 돼. 그치? 분실되면 안 되고 기스 안 맞아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 병원이 코딱지만한데 조그만 병원에 CCTV가 5대가 돌고 있는데 5대 중에 2대가 조제실을 쏘고 있어요. 드나드는 거, 개수 카운트하는 거를 엄격하게 제가 보고 있어요. 이만큼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는 약이에요. 조금 더 이 마약류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마약은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가나 다, 라로 나눠져 있어요. 가가 심각하고 라로 갈수록 좀 약한 마약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가목은 LSD 같은 한각제, 한 번 먹더라도 바로 중독이 될 수 있는 센 마약, 그리고 절대 의약용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마약들이 여기에 속해요. 나 계열은 우리가 뉴스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암페타민 계열은 필로폰, 엑스타시, 아편 등이 나목에 해당해요. 많이 들어보셨던 마약들이죠. 그쵸? 다목에 해당하는 건 뭐냐? 바비탈 계열의 진정제가 여기에 속해요. 나목에 해당하는 거는 의약용으로 쓰는 약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좀 마약 중에 좀 약한 마약들 들어가 있고요. 코카인, 헤로인, 몰핀, 그리고 코데인, 기타 졸피뎀, 그리고 신경안정제 계통이 여기 속해요. 그리고 살 빼는 약 있죠? 식욕 억제제로 많이 처방받아요. 펜더민, 펜디메트라진 계열 여기에 속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내시경 해보셨나요?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쓰는 프로포폴 우유주사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수면 목적으로 맞아갖고선 이것도 뭐 굉장히 사회적 무리가 됐죠.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버닝썬 사건에 나왔던 물뽕 들어는 보셨죠? 이것도 라목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라목은 저는 맞아도 맞고 먹어도 맞고 갖고도 있는 약이에요. 그쵸?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 먹어봤죠? 수면 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맞아봤죠? 졸피뎀 먹어봤죠? 내가 우리 병에 우르르 막 신경환장제 들고 있죠? 라목은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약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이런 약들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무시무시해. 이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감옥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라목이랑 다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라목, 졸피뎀이죠.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이렇게 마약류 관리법, 그러니까 마약에 관한 법은 정말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이거 의료법도 아니고요, 형사법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약을 매매, 소지, 투여, 제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면제를 남에게 대신 타달라고 해도 안 되고, 택배로 보내도 안 되고, 내가 처방받은 수면제 남에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처방전 없이 졸피뎀 소지해도 안 되고, 혹시 졸피뎀을 받은 것을 판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졸피뎀은 낮이고 밤이고 내가 아무 때나 자고 싶다고 할 때 임의로 복용하는 약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경우에 정해진 약, 한 알 혹은 반알이에요. 만 복용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처방을 하는 약이에요. 이렇게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하에 용법과 용량을 지켜 쓰면은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만큼 그렇게 어마무시한 약은 아니에요. 그러나 졸피뎀은 습관성과 의존돼서 중독으로 가기 쉬운 약이에요. 이게 가장 졸피뎀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리고 졸피뎀은 마약과 동급이기 때문에 함부로 소지해서 안 되고요. 그럴 경우 뭐 5년 이사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약이에요. 오늘 얘기 잘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면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경우 약에 의존해서 조절하시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수면 위생들 있잖아요. 뭐 밤에 늦게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뭐 목욕을 한번 한다든가, 또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신다든가, 여러 가지 수면 위생을 잘 지켜서 수면을 조절하시는 게 가장 구독자님한테 좋은 방법이세요.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 졸피뎀은 누구든 정해진 용량은 한 알이에요? 원래는 한 알 이상 처방이 안 나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무조건 한 봉지에 한 알씩 먹으라고 들어가 있는 건데 잠이 안 오고 중독된 사람들은 그냥 막 2봉지, 3봉 뜯어서 먹는 거예요? 2봉, 3봉 정도가 아니고 10봉씩 먹어. 한 번에 받은 걸 그냥 다? 그러면 환각, 자살 중독, 아까 얘기한 이게 정량을 지켜서 먹는 사람들한테 안 나타나는 부작용이야. 그건 좀 나타나. 블랙아웃은 좀 보이거든. 근데 이게 뭐 자살 중독, 환각은 한 알 먹고 반 알 먹고는 깨끗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욕망, 우리 가끔 있잖아. 그 졸피뎀 받으러 오는 사람 내가 탁 내치고 그냥. 그럼 졸피뎀 무조건 용량이 딱 10ml 하나예요? 다른 약은 막 0.25도 있고 0.5도 아니야. 5ml, 10ml 있고 6ml랑 12.5도 있어. 그러니까 6ml랑 12.5는 5ml, 10ml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저게 졸피뎀이 탁탁 치는 약인데 6ml, 15ml는 탁 하고 조금 더 끌어주는. 그래서 조금 어떤 분들은 밤에 낮에 좀 그 아침에 일어날 때 행오버 좀 얘기해서 나는 그닥 안 좋아하고 나는 딱 좀 처음에 좀 6이랑 12.5 있었는데 써보니까는 난 5ml, 10ml가 낫더라고. 환자한테 줄 때는 12.5도 있는데 그건 10ml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다른 약보다는 더 막 종류가 많진 않네. 그래서 딱 한정되긴 하네. 그 졸피뎀은 그것도 안 해. 마케팅도 안 해. 원래 마케팅 가끔 오잖아. 근데 물론 다른 저희 약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약이 좋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가장 좋기는 한데 나는 첫 스타트를 졸피뎀 안 주는 거 알지? 초전 잠 한 잔 한 잔 다른 거 하고 막 저기 멜라토닌 얹어주고 하면서 되도록 졸피뎀 쓰는 환자들은 졸피뎀만 딸랑 주는 사람 없잖아. 이만큼 써봤을 때 안 됐을 경우 탁 얹어 주는 경우고, 그리고 딱 14일로 해갖고서는 되도록 덜 갖고 가게 해서 막 중복이 안 되게. 그러니까 내 환자 중에 중독은 없는데 가끔 오는 뜨내기 환자 중에 달라고 오고 일반으로 접수해서. 저번에 초진 환자 왔는데 졸피뎀 처방해달라고 왔는데 원장님이 조회해보니까 이미 다른 병원에서 졸피뎀 여러 개 처방받고 우리 병원까지 다 달라고. 그러면 딱 불러갖고 졸피뎀 처방 안 돼요 라면은 아예 떨떠름하게 하는데 2번 다시 안 오는. 이게 그 졸피뎀 대신 다른 약을 처방해주는데 약 가져가서 하면 약도 안 먹는다. 그리고 이게 의료인들은 저거 중독 문제 되게 조심해야 돼서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서 원래 그런 거 저게 항정식품의약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 안 된다라고 하는 맞아. 왜냐면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요새는 님스 때문에 다 뜨잖아요. 님스 때문에 병원에서 맞아. 줄피단 샀는데 그 중복 처방 안 되게 뜨잖아요. 다 님스에서 다 카운트 돼갖고서는 님스에서 다 보고했기 때문에 이제 마약에 대해서 한번 저거 되게 필요하거든. 저거 졸피뎀이 연예인들에서 어디서 구한다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기하긴 해요. 막 어디서 구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쿠팡에서 파나보다 막 이러면서 나만 못 구한다. 그것도 졸피뎀도 5천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사람 잘 몰라갖고 저러는 거야. 이거 진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그것도 되게 센 거지 알지? 되게 센 거야. 그냥 어지간해서는 5천만 원까지 벌금 나오지도 않고 상징적으로 막 이러는 거지. 배터리도 없다 이제. 가자.